자, 이제 대략 소개를 마쳤고요. 우선 오늘날 인공지능이 이제 얼마나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샘플을 좀 볼 텐데요. 사실 작년 강의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또 그 사이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강했던 학생들 들었던 내용과 한 3분의 1 정도는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올 초에 공개된 소라라는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오픈 AI 바로 챗GPT 만든 그 회사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공개했고요. 이거 이제 소비자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저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출력물을 얻지는 못해요. 아직. 왜냐하면 비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 측에서 공개한 영상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겨울에 버전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어떤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을 채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진일보한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클링이라는 유사한 서비스는 이제 공개 형태로 우리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샘플을 같이 볼게요. 오픈 AI에서 공개한 샘플인데 이 프롬프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도록 한 겁니다. 이 동영상은 사람이 1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만든 대략 한 17초 정도 분량의 영상물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더 길게 만드는 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학습용으로 사용한 영상이 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확보하게 되면 마치 챗GPT가 언어 생성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챗GPT의 발전 속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3, 4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할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 같은 철학자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상당히 긴 분량, 그러니까 한두 시간 분량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뭐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꼭 정답은 아니고 어떤 생각거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프롬프트로 한두 시간짜리 영상물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물론 엄청 길게 써야겠지만 만들 수 있다 쪽. 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들어볼게요. 만들기 어렵겠다. 잘 안 될 거다 쪽. 부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입장이 한 두세 배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를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술 발전은 어떤 열쇠를 발견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장벽을 뜻밖의 장벽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작업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뭔가 비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그림 생성해본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영상 생성도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림 생성 아까 누가 했다고 그랬죠? 네. 할 때 좀 어때요, 느낌이? 아니 그냥 만들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요. 얘가 제너러티브라고 했는데 이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작위로 어떤 이미지가 산출이 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프롬프트를 치면 한 4개나 5개 정도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다르고요. 또 한번 이제 같은 프롬프트로 다시 생성 버튼을 눌러도 이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작위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관성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영상은 사실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특성을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데요. 이런 특성을 염두에 두고 좀 인간의 작업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샘플로 갖고 온 건요. 잘 안 보이죠? 저 같은 거를 내가 키웠어요, 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주 초반입니다. 특히 봉 감독은 이렇게 꼼꼼하게 미리 이 설계도를 작성해서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콘티라고 불러요. 콘티는 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대본, 뭐 시나리오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러프한 거예요. 아주 그냥 거친 스케치 단계고 그걸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 그런 작업을 뛰어난 감독은, 뛰어난 PD는 하는데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첫 번째 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기 그림이 있죠, 대충.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픽스, 부감. 이건 카메라 워크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픽스는 고정한다 이런 뜻이겠죠. 부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찍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카메라 안에 담기는 내용이 바로 여기 대략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스크린에 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또는 카메라가 찍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명이 또 부연되어 있냐면 기택의 어눌한 박스 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강호죠. 기택이 박스를 접는 겁니다.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피자 시대 로고 보인다. 이건 이제 운이 좋은 PPL 받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장면을 하나를 지시한 겁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감독이 저걸 그대로 찍는 거죠. 저걸 1분을 찍냐, 뭐 30초를 찍냐, 이건 우리가 그때그때 다르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 과정에서 영화 스크린에 노출할 시간을 이제 픽스하겠죠. 이 감독이 마지막 단계에서 편집하면서. 자, 이제 다 하나씩 분석하면 재밌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짜서 그것대로 작업을 한다. 이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콘티만 봐도 이 영화 속의 이 한마디로 스크린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 것들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 보는 거 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상당히 무작위로 그리고 어떤 캐릭터 일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태로 작업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더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콘티를 짤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는 글을 쓴단 말이에요. 나름 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스토리를 제시하기도 하고 과연 얘가 짤 수 있을까? 근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 콘티를 짜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야 돼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얘기나 하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물론 인간이 하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날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그걸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재밌다 또는 뭐 감동적이다 이거 신선한 걸 이런 느낌을 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한편에 있습니다. 물론 콘티는 더 복잡하긴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이 설사 이제 얘가 직접 못하더라도 인간이 준 그 콘티를 연출할 수 있을까? 연출이라는 건 뭐 여러 복잡한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뭐 음악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미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영화, 영상물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돼요. 과연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뭐 답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더 이어 나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걸 우리가 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과 인간이 잘하는 일의 차이를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인간은 어떤 패턴이나 이 평균적인 거, 가령 여러분 잘 알겠죠. 저 전기분포의 이 등 부분, 이 제일 꼭지 부분이죠. 공룡의 등, 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잘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적인 직관이기도 하죠. 어떤 현상들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는 일, 이게 이제 과학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잘 못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반면 인간이 그런 일을 못하더라도 인간은 뭔가 새로운 걸 알아채는 뜻밖의 것, 의외의 것,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그런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영화 같은 데서 더 잘 드러나죠.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스토리를 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히트작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패턴을. 근데 인간은 딱 보면 그거 어디서 봤던 건데 재미없어, 안 봐요. 이런 특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이제 어떤 보도가 하나 나왔냐면요, 페루의 이 평원 지역, 거기에 이제 나스카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아주 이 높은 곳에서 봐야만 식별되는 어떤 그림들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이, 꼭 고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럽인들과 만나기 전에 그 고대인 원주민, 선주민,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의 때를 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워지기도 하고 거기에 뭐 다른 풀이 나기도 하고 밀림 같은데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고 등등 해서 잘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 위를 간다 하더라도 설사. 근데 이거를 이제 항공사진을 분석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찾아낸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1000개 넘는 후보를 주고 몇백 개를 거기서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몇백 개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서 눈으로 직접 실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이미지들이에요. 여기 조금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 선을 옆에 이게 긋긴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훼손된 상태였던 거죠. 바로 패턴을 찾는 일.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무작위적인 상황 속에서 상당히 인공적인 그 무엇을 찾아내는 걸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잘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잘 못하는 어떤 패턴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은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추천하고 광고해주고 그래서 이제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인간은 저런 거 잘 못하지만 뭔가 새로운 거, 뜻밖의 거 이런 걸 찾아내는 거 굉장히 능하다, 잘한다. 이걸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에서 시작했냐면 앞에서 그 우주인이 등장하는 그냥 한 17초짜리 인공지능이 생성한 영상물을 하나 봤는데 생각을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학습하는 패스트 팔로워다. 근데 인공지능은 뭘 못하냐면 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근무, 즉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이런 종류의 작업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술에서 이런 어떤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창조적인 작업, 창의적인 작업에서도 이런 게 드러나긴 하지만, 왜냐하면 기존 패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걸 찾는 게 또는 만드는 게 크리에이션, 이거의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에 되게 취약한 거죠. 수많은 데이터 안에 있는 가장 흔한 거, 뻔한 거, 요거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보도가 있냐면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소진되고 있다, 고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대략적인 그 예측치인데요. 지금 2024년이니까 조금 지나면 한 10년만 지나도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로 삼는 건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들인데, 그게 이제 인간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는 속도가 점점 따라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학습용으로 써먹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공지능 산업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물론 학습 방식을 좀 개선하면 나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인공지능 발전 자체가 멈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죠?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다 긁어모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산업에도 치명적이고 뭐 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암울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생성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써먹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볼 법한 일입니다. 근데 네이처 저널에 아주 그 문제적인 논문이 지난 7월 달에 발표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 논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봐요. AI models collapse when trained on recursively generated data. 리컬시블리 제너레이티드란 건 뭐냐면, 리컬시브는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로 되먹임에서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AI 모델이 붕괴한다. 모델 붕괴라는 엄청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자, 무려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사례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사례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이미지, 이걸 이제 학습용으로 다시 사용하면 두 번째가 되고, 그걸 또 학습용으로 쓰면 세 번째가 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 다섯 번째 열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면 거의 알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는 이번에 텍스트예요. 위키백과사전 스타일로 이 서머셋에 있는 1등급 등재 건물, 이거에 대해서 묘사하라, 이렇게 서술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처음에는 0세대, 그러니까 원본에서는 런던의 세인트 존 대성당과 같은 리바이벌 건축이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걸 9번 돌리니까 이상한 얘기만 반복합니다. 꼬리잭 래빗, 꼬리잭 래빗,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뭐냐? 한마디로 챗GPT를 연상해봐요. 얘가 내뱉는 얘기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요 롱테일이라고 그러죠. 양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가장 흔한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얘가 생성한 것들은 이런 날카로운 지점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뻔한 결과를 낳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에 비유하기도 하냐면 이 생물학에 있어서 종의 근친 교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특정한 이제 문제 상황에서 사멸하게 되죠. 이건 역사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가 발견되는데 바로 왕조를 유지할 때 이 근친끼리,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끼리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정말 엄청난 대제국을 경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근친혼 때문에 이 유전적인 질환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다 한마디로 가문이 멸족한 겁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신라 시대 때 그렇습니다. 신라 시대 때 진골이 뭐예요? 진골은 왕족들이거든. 순수한 엄마 아빠가 다 진짜 왕족인. 근데 이제 계속 걔네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뭐 갑자기 어릴 때 죽고 병에 죽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성골? 네, 진골이라고 했네요. 성골끼리 결혼하다가 결국은 한쪽은 왕족이 아닌 이제 진골로 이렇게 가게 되죠. 김춘추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여왕이 있었고요. 왜냐면 이제 아들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의 상황들을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관찰이 되는데 바로 인공지능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다시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합스부르크 AI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뭐 답은 얘네들이 이제 연구진이 내놓기로 최소한 10% 정도는 새로운 게 추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성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방대한 양을 생각해 보면 계속 10% 인간이 뭔가를 덧붙인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도 인공지능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좀 전에 그 봤던 사례처럼 텍스트를 입력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만 떠올리는데 즉 챗GPT 유형입니다. 넓게 보자면 근데 그게 꼭 다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가령 이런 식의 변환. 자 보면 이런 그림, 우리가 그린 그림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운데 이건 기술적으로 그냥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영상을 실사 영상으로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생성과 아까 굉장히 어떤 무작위성에 의존하는 생성 굉장히 차이가 나죠. 실제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할 때 어찌 보자면 이런 방식을 잘 활용하면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포토샵 만든 회사 어도비에서 이 뭐라 그러죠? 그 디자인 같은 거 이제 시각 작업하는데 많이 쓰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기능 중에 하나인 파이어플라이 벡터 AI라는 그 기능인데요. 한번 어떻게 Just messing around a 작동하는지 bit 보세요. with the mockup beta tool in Adobe Illustrator. It works pretty awesome with a variety of mockup images.
If you want to try for yourself, select both your vector artwork and mockup image, and then go to Object, Mockup Beta, and hit Make. Position and scale how you like, and that's it. You can also adjust the blend mode and opacity for a bit more realism. 자, 이런 영상 이제 그 어도비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홍보 영상으로 쓴 건데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하나의 로고를 다양한 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리고 크기라든지 뭐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게끔. 근데 그건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지만 이 어떤 실험적인 작업은 만약에 이 툴이 없었을 경우에 디자이너가 어떻게 작업할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직접 그걸 뭐 그려가지고 어디 붙여보고 해야겠죠. 근데 그걸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다가 이걸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 거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생성인데 이런 생성은 또 첫 번째서 봤던 거, 두 번째서 봤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유용한 방식은 여기 보면요, 상당히 많은 이 뭐라죠? 툴박스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사용해서 하는 작업이죠. 이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실제 사람이 작업하는 방식이 이래요. 근데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 유용하게. 자꾸 잘못 누르면 안 되는데. 지금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실제 디자이너가 작업할 때는 저런 툴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하지만 기계가 생성해주는. 자, 이거 또 다른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앞에 봤던 요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연상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제프리 힌턴, 이 딥러닝의 대부입니다. 이 5년 지난 방사선과 의사,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판독하고 하는 사람이죠. 다 쓸모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짤을 보면 일하러 운전하면서 일터로 향하는 방사선과 의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장면이요. 자, 인공지능을 우리가 접할 때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뻥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놓는 홍보 자료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보 자료를 그대로 리얼리티,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지금 인공지능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그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만 내놓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조작도 되게 많이 해요. 안 되는 기술을 한마디로 CG나 이런 걸로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현실에선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투자나 주가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기술 발전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국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었어요.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기업들이에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내놓는 얘기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